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번 화요일 날 제품 강의를 맡은 스타마스터 양인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6종하고 4종을 통틀어가지고 요즘 우리가 백만갑을 많이 하잖아요. 백만갑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기에 나가서 소비자 구축 방법, 화장품을 가지고 소비자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주도 면밀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드 소비자 구축에 100만갑 플러스 100만관 만났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 그죠? 100만관까지 같이 통틀어가지고 제품 강의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화장품 제품 체험을 저희는 일주일을 돌리거든요. 일주일을 돌리는데 처음에 갈 때는 스폰서님들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막내가 실력이 별로 안 되는 막내가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선배, 스폰서 그래도 직급이 어느 정도 되고 수당을 받고 하시는 스폰서가 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면에서 오는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주일 동안 제품 체험을 할 건데 시작하면서 요 설문지 있죠. 설문지. 이 설문지는 그냥 미끼 상품이에요. 그냥 얼굴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동안 제품 체험을 해서 요 설문지 앞에 하나만 있죠. 저기를 쓰신 후기를 리뷰를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조건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쓰면서도 그냥 쓰지 않더라는 거죠. 스킨 바를 땐 어떻고 로션 바를 땐 어떻고 앰플 바를 땐 어떻다는 그 느낌을 생각을 하면서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랑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구태여 저희가 강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신상 그런 게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하고 연락처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갖고 와서는 우리가 적는 거예요. 우리가 적는 거고 일주일 후에 가가지고 요걸 쭉 보는 거예요. 리뷰를 하는 거죠. 피드백을 하는 거죠. 뭐 용기 디자인 뭐 깔끔하고 좋아요 쭉 하고 쭉 가다 보면은 쭉 뭐 세럼 같은 경우는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 뭐 촉촉해지는 느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서 광이 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보면은 뭐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왜? 좀 건조한 것 같다, 뭐 간지럽다. 그런 걸 가지고 또 같이 또 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간지러운 이유는 사장님이 너무 악건성이라든지 속 건조가 있기 때문에 간지러운 거다. 피부에 메마른 피부에 수분이 들어갈 때는 조금 간지럽고 아니면 모낭충이 있을 때 좀 간지럽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간지러우신 분들은 우리 폼크린싱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평소에 왜 팔 안쪽이라든지 다른 다리 쪽이라든지 간지러움이 있는 분들은 우리 유산균. 우리 장에서 가장 아토피를 치료하는 게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요걸 잘 응용하면은 되게 좋아요. 좋고 그 뒤에 요거는 요 뒤에 있죠. 요 뒤에 요 뒷면에 만나서 설명을 할 때 저는 이걸 복사해가지고 그냥 드리지 않아요. 테이블 미팅을 들어가잖아. 그죠? 테이블 미팅 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이걸 그때그때 다 쓰는 거예요. 그 고객 얼굴의 피부 상태에 맞게끔. 그 사람은 피부 상태가 얇고 두껍고 피지가 어떻게 됐고 또는 레이저 치료를 많이 시술을 받으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뭐 클렌싱 워터, 폼, 필링 젤, 팩 이건 4종이잖아. 그죠? 4종 할 때 이걸 쭉 4종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쓰는 순서 스킨, 앰플, 세럼, 아이크림, 로션 다음에 팩을 하고 모공 수축 들어가는 영양크림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4종, 6종을 쭉 들어가면서 모든 설명을 그 뒷장에 다 적어줘요. 그리고 그러면서 6종 화장품하고 4종 화장품을 건넬 때 요 종이까지 같이 건네는데
제가 여우 기장에 쓰는 이유가 이 분들이 이걸 써야 되잖아. 그죠?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걸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를 때마다, 쓸 때마다 이걸 한번 쓰면서 바르면 본인이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는 진짜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다시 재구매도 이루어지고 재소비도 이루어지면서 그럴 수 있게끔. 이게 왜 자꾸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적혀 있는 걸 제가 설명을 어떻게 고객들하고 만나가지고 하는지를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을 만났어요. 고객을 만나가지고 딱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인사, 날씨가 덥죠. 뭐 어떻게 하면서 일단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피부가 상당히 좋으신데 혹시 화장품 뭐 쓰세요? 그 사람을 일대 업 시켜줘야 돼요. 피부가 나쁘다, 색소 침착이 있네요. 뭐 하지 말고 피부가 좀 좋으신데 화장품 뭐 쓰세요? 본인이 쓰는 거 인셀덤을 쓴다, 뭐 설화수를 쓴다, 뭐 아모리를 쓴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피부가 역시 좋은 걸 쓰시니까 피부가 좋군요. 먼저 분위기를 그렇게 띈 다음에 우리가 화장품 지금 일주일 동안 제품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보통 주부들이 저 쓰는 화장품 있죠? 없는 엄마들 없잖아. 그죠? 그러면 본인들이 쓰는 건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옆으로 싹 밀어놓고 우리 화장품만 본격적으로 일주일만 써보세요. 다른 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 써서 좋은지 다른 거 써서 좋은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내고 나중에 일주일 후에 자기 거를 썼을 때 탁하네, 모공이 막히네,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들어갑니다. 먼저 한다면 우리 사종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사종이 보면 제일 처음 우리가 써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딥 클렌저. 그 다음 써야 되는 거 폼. 그 다음 젤. 그 다음 오케이. 자, 필요 맞추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먼저 사종 박스를 열어요. 박스째도 갖고 다니셔야 돼요. 낱개로 갖고 다니시면 안 돼요. 박스를 갖고 다니고 그 안에서 꺼냈을 때 그 보여지는 시너지 효과가 깔끔하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막 비닐봉지 가방에서 툭 꺼내가지고 툭 넣는 거하고 박스에 딱 매뉴얼 해가지고 꺼내는 거 보여지는 게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자, 딥은 일명 화장 지우기라고 한마디씩만 얘기해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버리면 소비자가 듣기에 나중에는 지루하기 때문에 딥 클렌저잖아. 그죠? 화장 지우기. 지금 제가 여기 쓰는 식으로 이 뒷장이 계속 써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시간이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 가거든요. 근데 그 1시간을 얼굴만 보면서 얘기하기는 눈 맞추기가 상당히 좀 쑥스러울 때도 있고 낯가림이 있는 분들은 시선을 어디다 둘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종이에 써서 하면 그분도 내 쓰는 걸 보고 나도 같이 쓰면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대화가 개술술 나오더라는 거죠. 화장 지우기. 자, 화장 지우는 요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거. 화장 지우기는 1분에서 3분 이내로 화장을 지우세요. 그러면 고객이 물어봐요. 저는 화장을 많이 지우려고 오랫동안 하는데요. 그러면 이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화장 지우는 1분에서 3분 이내로 해야 되냐면 화장 지우는 클리싱 성분 같은 경우는 지우는 성분이잖아. 그러면 계면 활성제라든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3분도 솔직히 좀 길어요. 근데 너무 장시간 동안 오래 화장을 지우다 보면 우리의 루즈라든지 마스카라라든지 아이라인이라든지 색조 화장이 도리어 모공 속으로 침투를 해요. 그러면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 이상 우리 한평생 화장을 하잖아, 여자들은.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색소 침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 지우는 용도로는 이게 보통 화장은 진피까지 안 들어가요. 표피. 상피세포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깊게까지만 로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표피까지만 화장을 지우는 걸로 들어가는 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화장 지우기를 너무 장시간 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 내려요. 우리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각질이죠. 각질층까지는 보존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표면에 있는 각질층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외선을 받았을 때 누가 올라와요? 멜라닌 색소가 내 피부를 보호하려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화장 지우기를 너무 장시간 하다 보면 모공 속으로 도리어 화장 입자가 들어가서 색소 침착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피부 세포 장벽이 무너져서 멜라닌 색소가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 지우는 거, 어떤 분들은 또 혹자는 또 그래요. 나는 선크림만 가볍게 바르기 때문에 굳이 클렌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클렌징, 선크림까지 발랐으면 클렌징은 꼭 들어가셔야 돼요. 선크림을 안 발랐으면 굳이 저는 클렌징 권하지 않아요. 클렌징 종류 제품은 그렇게 좋은 성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화장을 안 지우고 자는 것보다는 지우고 자는 게 좋기 때문에 클렌징이 좋은 거지, 그냥 나는 화장을 안 해 집에만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클렌징. 그냥 그때는 폼 클렌징 정도만. 보통 2차 세안 하잖아요. 2차 세안. 그죠? 1차 세안은 클렌징, 2차 세안 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안 지운 날에는 그냥 폼으로만 간단하게 하고, 화장을 한 날, 선크림까지 바른 날은 무조건 1, 2차 유성 세안, 수성 세안까지 동시에 갈 수 있게끔 요걸로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일단 그러면 일단 이건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아침 세안할 때 여러분들은 폼 클렌징 쓰시죠. 근데 아침 세안은 굳이 우리가 나이가 지금 25 넘어가면 노화가 일어나거든요. 피지막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아침 세안까지 굳이 저는 폼을 권하지 않고, 아침 세안은 버블 클렌저 있잖아요. 약산성. 그냥 아침에 물세안만 해도 좋다. 혹은 되면 폼 클렌징 써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봐요. 화장을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 화장하실 날에는 약간 계면 활성제 있는 거 폼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장빨이 잘 받기 때문에. 화장을 잘 받기 위해서 씻어내라는 거고, 오늘 화장을 할 일이 없다. 그때는 그냥 아침에 물세안만 해도 돼요. 물만. 자, 그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템이에요. 이게 버블 클렌저거든요. 에코. 이거 써보신 분? 아무도 안 써봤네. 이거 오, 네네네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라고. 자, 시작하면 거품이 나와요. 그죠? 거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깐난 애기들 세안할 때도 좋아요. 그만큼 눈이 안 따갑다는 거죠. 이게 유기농 에코소트 인증을 받은 거예요. 프랑스에서 받은 거고, 이건 남자분들 면도할 때도 좋고, 아침 세안 해보면 보습 성분이,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좀 미끄덩미끄덩 해가지고 안 씻겨 나간다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미끄덩미끄덩한 게 아니고 pH 5.5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정 안에 폼 클렌징도 있지만 준비해 가실 때 이것도 갖고 가셔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것도 인위적으로 반응이 엄청 좋다는 점. 8,800원. 가격도 엄청 괜찮죠. 괜찮고. 자, 폼 들어갑니다. 폼의 설명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폼 같은 경우는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기죠. 뽀드득 안 하죠. 근데 시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뽀드득 해야 식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피부 세포 장벽, 피부 표면 장벽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뽀드득한 거지, 우리 피부 장벽이 그냥 남아있는, 각질이 좀 남아있다 했을 때는 절대 뽀드득 거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폼 클렌징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지금 폼 설명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pH 5.5가 피부가 가장 좋아하는 산도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바를 기능성 제품이라든지 스킨 로션 바를 제품을 가장 흡수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시너지 효과를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피부 온도의 피부 산화예요. 거기를 피부 5.5. 요걸 만들어주는 게 폼이고, 나는 뽀드득 한다. 그거는 알카리화가 된 거예요. 알카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도 해줘야 돼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 좋고 우리 몸은 알카리화가 좋아요. 몸은 알카리가 좋고 피부는 산성이 좋단 말이죠. 근데 나는 뽀드득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내 피부 상태가 알카리화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 pH 5.5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상황미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미백도 된답니다. 상황미수, 동충 맞죠? 상황미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미백도 되고, 요까지만 폼은 끝났어요. 요까지만 끝났고, 자, 그 다음 우리 필링 젤이죠. 이때 필링젤 고객한테 얘기할 때는 요즘에 안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필링 각질 제거를, 스컷 제품을. 근데 요즘은 너무 씻어내서 문제지. 옛날 같은 경우는 잘 안 씻어냈기 때문에 막
스크럽바하고 살구씨 막 그거 했기 때문에 문제고, 요즘은 너무 씻어내가지고 내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까지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자, 보면은 각질 제거를 하세요? 스크럽바를 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다 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샤워하면서 한다 그래요. 세수하면서 한다 그러고. 근데 그거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는 각질 제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상업화로 나온 그냥 말뿐인 각질 제거지, 진짜 고급진 거나 비싼 거나 유명한 것, 성분이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겔 형태, 겔. 젤이라도 그러고 겔이라도 그래요. 겔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보통 피부샵에서 예전에도 저는 고마주 크림을 많이 썼거든요. 유명 에스테틱 가면 고마주 크림이라 그래가지고 각질 제거할 때 꾸덕꾸덕한 크림을 얼굴에 발라놓고 양손을 벌린 다음에 막 비벼요. 막 비비면서 일부러 막 때를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것도 수분이 없게 해야 돼요. 수분이 없게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사용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 되죠. 우리 사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많이 바뀌는 게 어디냐, 어느 제품이냐면 필링 젤. 필링 젤이 가장 호불호가 많이 바뀌어요. 필링 젤을 잘못 사용하면 이거 별로야, 안 좋아 해버리는데, 필링 젤을 진짜 이거 뭐야 뿅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제품을 다 좋아하게 선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각질 제거 필링 젤은 절대 욕실에서 하면 안 됩니다. 건조한 데서 해야 됩니다. 그 말을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몇 번 얘기를 잊어버리는 게 이거예요. 건조할 때. 그래서 저는 필링 젤을 줄 때 이 튜브에 아예 적어줘요. 건조, 욕실, X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드려버려요. 말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보면 왜 건조한 데서 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애터미 필링 젤 같은 경우는 성분이 달라요. 시중에 나온 뭐 스크럽이나 살구씨나 뭐 그런 성분보다는 우리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필링 젤에 들어있는 성분, 천연 성분. 응? 오. 자, 선물. 알았어요. 버드나무 수액. 버드나무 수액이 들어가 있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 요거는 자연 성분이죠. 그리고 요거는 수액이죠. 수액. 물 숫자 말이에요. 물 숫자. 그렇기 때문에 욕실에서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과 물이 만나면 이 젤 형태가 기능이 사라져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자연 성분, 화학 성분이 아닙니다. 자연 성분이 수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하고 같이 합칠 때는 우리 필링제, 각질제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꼭 건조한 데서 욕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르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분이 물어봐요. 그럼 언제까지 문질러야 돼요? 그런 거 안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구구장창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언제까지 문질러야 돼요? 각질 제거 언제까지? 때가 나올 때까지 피부 다 긁어먹게. 계속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약간 딱딱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딱딱한 기능을 여러분 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경화작용, 구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우리 각질 제거는 다 우리 각질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품이 굳어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경화작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지르다 보면 약간 딱딱한 돌멩이 같이 약간 미세하게 약간 딱딱한 느낌이 온다 할 때는 무조건 물로 씻어야 돼요. 그걸 간파하고 계속 문지른다. 얼굴에 스크래치 쫙쫙 나갑니다. 모세혈관 다 터져요. 피부 약하고 얇은 사람들은 지금 주시신 사장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거든요. 그 얇은 분들이 계속 문제보면 나중에 실핏줄이 터지고 모세혈관 확장, 피부, 안면 홍조 피부 있죠. 그런 홍조까지 올라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화장품을 쓰든 어떤 각질 제거를 쓰든 애터미 떠나서 일단 얼굴이 굳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물로 씻어내야 돼요. 물로 씻어낼 것. 그리고 지금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각질 제거를 이게 500원짜리 동전으로 똑똑똑 찍어가지고 러빙을 이렇게 놔두면
피지 분비가 있고 내가 속 보습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분감이 있게끔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건조하신 분들 어떻게 돼요?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요. 그냥 말라버려요. 건조해요. 그러면 건조할 때마다 또 계속 각질적으로 놓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센스 있게 그동안 기다리지 말고 피부를 두드리세요. 그 고객한테 두드리라 그래요. 두드리면 내 피지선이 작용에 의해서 수분감이 올라와요. 그때 문질러요. 저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할 때 전 집에서 할 때 발라놓고 가만히 있지 않고 발라놓고 일단 저 손등에도 발라요. 손등에서 막 하다 보면 약간 좀 말라간다 느낄 때 그땐 두드려요. 두드리면 수분감이 얼굴에서 올라올 때 그때 같이 러빙을 해요. 손하고 같이 러빙을 하고 지금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팔꿈치, 발 뒤꿈치, 무릎 이런 데 각질 제거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요까지만 설명해도 고객은 간단하게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지 한 제품 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해버리면 지루해해요. 지루하기 때문에 딱 그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 항상 써봤던 거 팁도 항상 써봤잖아. 폼도 써봤고요. 우리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젤도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거 얘기하고 젤 끝났어요. 그다음 팩을 얘기할 때 팩 전에 우리는 5종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팩은 이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1, 2, 3종까지만 먼저 설명을 해요. 3종까지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우리 6종 앱솔루트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놔요. 요거는 딱 걷어내고 딱 올려놓고 자 디폼 젤 하고 세수하고 자 이때 세수할 때는 뭘로 미온수로 헹굼질을 해야 되는데 미온수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생각할까요? 미온수 45도? 사람 온도가 37도가 좀 45도면 기계? 몇 도? 그러니까 그 온도 측정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따뜻한 걸 미온수로 하잖아. 근데 피부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미온수라 하면 약간 물기를 만졌을 때 약간 차가운 거. 약간 차가운 듯한 느낌. 그걸 미온수라 그래요. 막 따뜻한 물로 막 모공 넓혀가면서 씻는 막 피부 건조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 딱 약간 싸네? 차네? 그 정도.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보다는 조금 찬 거. 그 정도. 그 정도를 미온수. 요것도 고객한테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왜 머리 샴푸할 때 마지막 헹굴 때 미온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따뜻한 물 생각하는데 약간 찬 게 미온수입니다. 하고 모든 미온수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6종을 들어갑니다. 6종. 요거는 이제 다 받아 적었나요? 지워도 되죠? 제가 얘기한 게 여기 뭐 모공 수축, 레이저, 뭐 클렌싱 티슈, 버드나무 여기 다 들어있잖아. 천연 들어가 있고 그죠? 100% 모카쇼. 자, 그 다음 6종을 딱 꺼내가지고 일단 종이에 크게 적는 거예요. 6종. 종이에 크게 뭐라고 적냐면 일단 우리 6종 애터미 아데노신, 기미, 미백, 기능성 화장품. 여기에 그 다음에 안 들어가 있나? 하나밖에 없구나. 우리 6종 화장품에는 기본적으로 아데노신 성분은 뭐냐면 보톡스 성분이에요. 보톡스 성분은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볼록 튀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할 수 있게끔 아데노신이라는 거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입자예요. 성분 이름이에요.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쫀쫀하게 만드는 거예요. 쫀쫀하게 만들고 볼록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일명 알기 쉽게 그냥 보톡스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데노신 성분은 원래 보톡스 성분, FDA 승인을 받은 화장품 성분 중에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성분을 받은 게 아데노신이에요. 그 말까지 들어가면 엄청 좋아하겠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화장품 성분, 유일무이하의 화장품 성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우리 6종 화장품에 유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데노신 성분하고 기미,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6종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나
아데노신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6종 중에. 아데노신 성분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 오, 아이크림. 아이크림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요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 스킨부터 들어가면 돼요. 요까지만 얘기해주고. 자, 화장품 뚜껑을 딱 열었잖아요. 열었어요. 스킨은 미백 기능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스킨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피부결 정돈. 피부결 정도는 뭐 어느 화장품이나 스키나 토너는 다 있지만 피부결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미백 기능이 우리 6종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스킨입니다. 얘기하면서 스킨을 들어서 그 손등에 한두 방울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우리 스킨 어때요? 쌀뜨물같이 뽀얗죠. 그리고 발라보게 해요. 발라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지 말고 요 손가락 두 개로 요렇게 발라볼 수 있게끔 요렇게 발라버리는 느낌, 여기다 투명층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 하고 요 손등에서 발라보는 느낌이 여기 지문이 제일 연하거든요. 이 지문을 연한 쪽으로 본인이 발라봤을 때 느낌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발라볼 수 있게끔 스킨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화장품은 그냥 피부결 정도는 화장수, 토너 느낌이지만 우리 스킨, 애터미 스킨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트리트먼트 에센스 스킨 느낌이 나지 않나요? 하고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얘기는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막 트리트먼트 같지 않아요? 에센스 같지 않아요? 부드럽지 않아요? 미백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그 사람이 오케이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 그럼 나중에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자, 여기 스킨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때는 약간 피부 쪽으로 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우리가 피부가 건조할 때 아니면 우리가 목이 마르면 여러분들이 기름을 먹나요? 아니면은 물을 먹나요? 물을 먹죠. 그럼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단 말이에요. 피부가 건조하면 우리 피부의 주 성분은 흙이죠.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듯이 우리 피부도 목이 마르면 뭘 줘야 될까요? 수분을 줘야죠.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꼭 가서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근데 사람들은 건조하면 오일을 바른다, 막 크림을 바른다, 스킨은 그냥 대충 어떤 분은 안 바르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건조하기 때문에 안 바른대. 그게 아니고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엄청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보면 이 스킨을 3번에서 보통 5번을 바르라 그래요. 한 번, 2번 바르고는 우리 나이나 우리 아침 건조한 날씨에는 맞지가 않아. 보통 3번에서 5번인데 5번 정도 우리 윤은주 단장님도 보통 5번 바르거든요. 얼굴에 관이 나잖아. 저는 우리 마사지 고객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을 바를 때 듬뿍 바르는 게 아니라 얇게 바르고 흡수시킨 다음에 또 얇게 바르고 또 흡수시킨 다음에 얇게 바르고 흡수시키고 두드리면서 흡수시키다 보면 스킨만 발랐는데도 얼굴에 관이 날 시점이 와요. 그때까지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계속 평생 이렇게 바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갈증이 났을 때 물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만 먹잖아. 그죠?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우리 피부 성분도 내 피부에 보습이 좀 채워졌네 하면 피부가 그만 먹겠다 그래. 그만 먹니 여기에 관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만하고 그런 앰플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얘기할 거. 기름을 먹지 말고 물을 먹을 것. 우리 인체하고 같이 비유 설명을 같이 해주면 그분들이 공감대가 맞아.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스킨 되고 그 다음은 그 고객들이 쓰는 수술을 되게 헷갈려 하잖아요. 그죠? 헷갈려 할 때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짚어보세요 하면 크기가 작은 게 뭐예요? 앰플이죠. 그 다음 크기가 작은 게 세럼, 그 다음 아이크림, 그 다음 로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왜 남성분들이 왜 와이프 화장대 가가지고 화장품을 쓰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작은 거 먼저 쓰면 돼. 어떤 회사든지 앰플도 그렇고 세럼도 그렇고 가장 작은 거일수록 고가예요. 그러니까 쓰는 수술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고객은 만나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로션 쓰고 아이크림 써도 되고 아이크림 쓰고 로션 써도 되고 이건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쓰는 부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 애터미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한 제가 일반적인 상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화장품 중에 제일 왕은 앰플이에요. 그 다음 세럼이에요. 그 다음 우리 조성진 국장님 잘하시네. 자, 그 다음 크림류예요. 크림. 아이크림, 영양크림, 크림류. 그 다음 로션. 그 다음 토너. 이게 화장품의 서열이에요. 서열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SD 로더 갈색병 아시죠? 면세점만 가서 파는 거, 갈색병. 그거는 앰플일까요? 에센스일까요? 그건 에센스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면세점 가면 조금 대용량 해가지고 50만 원 팔아요. 팔면 주부들은 두세 명이 합쳐가지고 그걸 3분의 1로 또 나눠가지고 저 그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전 감히 얘기를 해요. 그거 앰플 아니에요. 에센스예요. 세럼만도 못한 에센스를 뭐 그렇게 굳이 50만 원씩이나 줘가면서 세 명이 나눠 가져가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근데 또 우리는 앰플 색깔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인 이유를 알까, 여러분들? 응? 왜 맥주병도 갈색이고 SD 로더도 갈색이고 왜 고기능성 있는 화장품은 색깔이 있을까요? 자외선 차단을 해요. 그 용기 자체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좋아요. 자외선 차단한 앰플이고. 자, 이제는 시키면 됐습니다. 앰플 설명 들어갈게요. 우리 앰플의 가장 주요한 주 성분이 뭐죠? 식물성 EGF. 자, 요까지 들어가면 약간 사람들이 식물성 EGF,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EGF를 몰랐어요. 앱솔루트 처음 나왔을 때는. 근데 요즘은 대용제약이든 어디든 EGF 광고가 워낙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아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명하기가 쉽단 말이죠.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웬만한 헤라 이런 데에도 EGF가 있긴 있는데 거기는 동물성 EGF. 우리 거는 식물성 EGF. 그러면서 EGF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EGF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 식물성 EGF는 화장품 용도로 나온 게 아니고 욕창, 화상 치료용으로 나온 의약용품이에요. 의약 성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 화상을 입었는데 새살이 빨리 돋아 올라오더라. 욕창 환자들이 살이 벗겨졌는데 빨리 올라오더라. 재생이 빨리 되더라. 그래가지고 67년에 미국 스탠콘 박사가 이걸 이 의료에 있는 의료기구에 있는 이 성분을 화장품으로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성분이 식물성 EGF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같은 앰플을 쓰더라도 이분들이 내가 기존에 있는 화장품 있어. 그거 쓰고 구매할게요. 하더라도 그러면 스킨 바르고 요것만이라도 구매하고 기존에 있는 거 쓰세요. 그럼 중간에 이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 좋다는 거죠. 식물성 EGF 얘기 들어가면서 화상, 욕창, 치료용. 그리고 그러면 요 성분이 욕창, 화상, 치료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새살이 돋아 올라온다 그랬죠. 새살이 올라온다는 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피부에 상피세포, 표피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피세포 재생인자. 요건 무조건 애워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제발 애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생인자. 그것도 진피나 그게 아니고 표피. 자,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피부예요. 여기 표피, 각질층. 진피. 그 다음, 아이고. 뼈가 있으면, 자, 상피세포 재생인자라고 하는 거는 요까지 앰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까지. 그래서 피부에 손상된 피부 세포를 즉각적으로 완화를 시켜가지고
잘 자라날 수 있게끔, 돋아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앰플이라는 기능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세럼 들어갈 겁니다. 세럼. 여러분들은 세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는 세럼을 설명할 때, 자, 세럼 들어갑니다. 진피내 피부 치밀도를 개선. 진피층이라는 거예요. 진피층. 진피내 피부 치밀도 개선. 이건 전문적인 용어인데 조금 애워요. 진피층 내 피부 치밀도. 헐거워진 피부 세포 간격을 꽉 조여준다는 거예요. 조여준다는 건데, 자, 진피층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 또 알고 가셔야 돼. 진피층이 하는 역할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게 진피층이에요. 콜라겐 생성. 근데 콜라겐도 힘 없는 콜라겐이 아니라 힘 있는 쫀쫀한 콜라겐. 힘 있는 콜라겐. 그걸 생성해 주는 게 진피층에서 하는 역할. 왜 진피층에서 하는 게 뭐 엘라스틴, 콜라겐, 뭐 히알루론산 이거 많잖아요. 많은데 주로 진피층 하는 건 콜라겐을 담당하는데, 우리 세럼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세럼이 하는 역할이 진피내 피부 치밀도를 개선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세럼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표피는 뭐 앰플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하시면 돼요. 화장물 제일 먼저는 스킨을 발라서 피부를 유연하게 피부결 정돈을 하면서 산도를 잘 맞춰준 다음에 앰플을 투여해서 표피까지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 다음 세럼을 가지고 진피내 콜라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쭉 만든 다음에, 자, 봐요. 어떤 분들은 세럼을 바르면 나는 건조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시면 건조한 게 아니고 쫀쫀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그걸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 우기지 말고,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설명을. 건조한 피부랑 내가 치켜 올라가면서 쫀쫀하게 말려 올라가는 느낌이랑 다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의미심장하게 눈빛을 막 돌변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 막 쏘아붙이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럼 들어가고, 그 다음, 아이크림 들어갑니다. 아이크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때 아데노신 성분 다시 거듭 제 설명을 또 해주셔야 돼요. 아이크림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데노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아이크림인데, 자, 봐요. 아이크림은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 있고, 여기 코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조물주가 피지선을 하나도 없게 만든 데가 두 군데 있답니다. 어디냐면, 눈하고 입가는 피지선이 없어요. 눈가에서 막 땀나고 입가에서 땀나는 사람 없잖아. 마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을 옥 하면 여기가 막 세로주름 생기죠. 세로주름. 이거 역시 주름, 피지가 없기 때문에 이 피지선을 자꾸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크림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아이크림은 가장 유분기가 많은 게 아이크림이죠. 왜 유분기가 많겠을까? 왜냐면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아이크림의 유분기가 제일 많아요. 피지선을 대신해서 네가 가서 작용을 내게 해주지 않으면 해가지고 나온 게 아이크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주름이 염려되는 모든 곳에 바르면 돼요. 아이크림이라고 꼭 눈가에만 바를 게 아니라 팔자주름도 있고 입가에는 무조건 발라야지. 연예인들이나 모델들은 저녁에 기본 베이스를 하잖아. 그죠? 근데 이불에 싹 들어가기 전에 다시 아이크림, 한의진 같은 경우도 들어가기 눕기 전에 아이크림하고 유수전 또 다시 한번 바르고 잔대요. 자는 동안도 피부가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설명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크림. 그렇게 해가지고 아데노신 성분 들어가고 피지선까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름이 염려되는 모든 곳에 발라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로션 같은 경우는 그냥 유수분 밸런스입니다. 유수분 밸런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이니까 저는 바르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르는 것 같다, 전 하나 빼고 싶어요 할 때는 로션은 광함이 빼셔도 돼요. 고객 필기 나가다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무거워요, 저 이거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때는 뭘 뺄까 할 때는 과감하게 그냥 로션 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요거는 그냥 무난한 거,
그냥 무난한 그냥 그 스타일로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발라줘야 될 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나왔습니다. 사진 중에 하나. 팩 들어가야죠. 팩.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 한 다음에 그 다음 팩. 자, 팩 설명 들어갑니다. 그때 6종을 설명 다 한 다음에 다시 남아있는 팩을 또 책상에 딱 올려요. 딱 올려가면서 이때 설명이 들어갑니다. 팩 설명, 미백, 리프팅 다 불러보세요. 모공수축. 생각나는 거 한번 다 해봐봐. 보습, 피지 제거. 오케이, 피지 제거.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이 있든 없든 하여튼 스쳐 지나가는 머리에 맴도는 용어 있잖아요. 다 갖다 붙어요. 솜털 제거. 솜털 제거. 어우, 또. 진정? 피부 진정 쪽으로 가기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우리 나이 때, 앞으로 나이 때 가장 이게 한 게 뭐냐면 리프팅하고 탄력이에요. 모공수축. 이거는 여드름 있는 환자나 그런 사람이고, 우리 지금 필드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미백, 리프팅, 탄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해야 돼요. 피부가 만약에 좀 이게 흘러내리고 있다 그럼 탄력 위주로 갈 것이고, 모공이 넓다 그러면 모공 수축으로 들어갈 것이고, 얼굴에 솜털이 있다 그러면 아까 있네 솜털. 그때는 좀 두껍게 발라야 되겠죠. 두껍게 발라가지고 팍 띄어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코팩이 있었잖아. 코팩. 요즘 코팩 나와요 안 나와요? 요즘 안 나와요. 코팩에 화학성분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장시간 쓰다 보니까 코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코주부가. 처음에는 코에 블랙헤드가 있어가지고 블랙헤드를 빼기 위한 목적으로 코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팍 뺐을 때 그 블랙헤드가 있던 자리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리죠. 근데 그거 뚫린 자리 또 막히죠. 또 하죠. 그러다 보면 이 코에 있는 이 블랙헤드가 점점 자리를 모공이 점점 더 넓어지더래. 그래가지고 또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코주부가 된 우려 있어가지고 요즘은 코팩이 안 나오잖아. 왜 웃어? 그래서 블랙헤드, 코 주변에 피지가 많아서 블랙헤드가 있는 분들은 코팩으로도 권유를 하세요. 코팩. 코팩도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를 무조건 주 안점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은 이게 늘어져 가지고 수술 받으러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셀 리프팅 해가지고 이거 끌어올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 이것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바르라고. 그리고 색소 침착이나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분들은 난 매일매일 같이 팩하기가 귀찮은 분들 있죠. 그러면 내가 있는 검버섯만 여기 점만 찍어가지고 얼굴에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검버섯이 있다. 그럼 여기만 팩을 하라 그래요. 그냥. 여기가 뭐가 좀 흉터가 있다. 그러면 귀찮더라도 실수하고 그럼 여기만 팩하고 주무세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하다 보면 본인이 다 하게 돼 있다. 여기만이라도 하게끔. 그러니까 의학 성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학 성분으로. 그냥 화장품 성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야 낫듯이 꼭 이걸 해야만 이거 없어지겠네? 그런 느낌을 주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요 팩을 설명하는데 여기는 성분이 들어가줘야 돼요. 성분. 여기 성분이 뭐냐면 자수정, 옷가루 파우더. 효능은 원적외선 방출을 한답니다. 원적외선 방출. 자, 자수정, 옷가루 파우더, 광물질이죠. 자, 왜 옷가루 파우더가 왜 들어갔을까요? 그 좋은 팩 성분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 옥이죠, 옥. 우리 할머니들 보면 옥반집이잖아. 옥반지, 옥목걸이, 옥반지, 막 옥구슬, 옥비녀. 근데 왜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은도 있는데 왜 하필 옥일까요? 응? 왜 옥이냐면 원래 이 광물 성질이 우리가 이렇게 금은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허약해요.
뭔가를 음식을 보약 먹듯이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때는 우리가 금반지를 끼면 좋아. 금목걸이, 뭐 금반지, 금팔찌. 근데 나는 몸에 노폐물이 많고 살을 빼야 되겠고 독소가 많아 하시는 분들은 은반지, 은, 실버. 왜 옛날 우리 임금님 수라상에 보면 은수저 해가지고 독성 하듯이 그런 분들은 은. 그러면 노인분들은 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옥이 좋다는 걸 느낀 거예요. 혈액순환. 그러니까 옥침대 있잖아요. 옥침대. 옥침대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자고 나면 얼굴이 뽀얘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혈행 개선, 즉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 그래서 이 팩을 쓰면 수시로 쓰다 보면 우리 얼굴이 맑아집니다. 왜? 옥이라는 성분을 그때 살짝 짚어주면서 우리 얼굴에 있는 혈행 개선을 시키고 혈액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얼굴 피부가 맑아집니다. 투명해집니다. 그러면서 팩을 같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면 충분히 하잖아. 요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 영양크림을 말하는 거야. 영양크림. 영양크림 말씀하실 때 앞에 계신 고객이 화들짝 놀래요. 아직까지 나는 무조건 영양크림 바르고 팩을 했는데 왜 영양크림 왜 맨 나중에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안 물어보면 이유를 알려주시면 이거는 겨울철에 입는 우리가 외투와 같습니다. 외투. 우리가 외투를 입으면 우리가 따뜻한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도와주고 또 안에 나쁜 그 인자가 들어오지 않게끔 방어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크림을 하고 팩을 해버리면 이 영양크림이 이 외투에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오종이라든지 팩에 좋은 옥 성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성분 자체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종을 한 다음 팩을 한 다음 맨 마지막에 외투, 그냥 외투를 우리 얼굴에 외투를 입히는 거예요.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애터미의 우리 영양크림 스킨케어에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목관리라고 해요. 목관리. 일명 목크림. 요즘 목크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어디서 나왔던데 52,000원인가? 목에만 바르는 크림이 52,000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목크림, 목관리, 영양크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6종을 손등에 조금씩 다 발라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면서 손등에 발라보게 하셔야 돼. 그냥 이 설명만 하고 6종 딱 주면서 일주일 동안 써보세요 하는 거 하고 뜯어가지고 설명하면서 손등에 발라보면서 어때요? 에센스 기능 있죠? 느낀 거 같죠? 팩도 손등에 발라주고 띄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어머 하얘졌네요. 막 그러면서 같이 공감을 같이 내 피부에 있는 스킨하고 그 손님의 스킨하고 같이 접촉을 했을 때 스킨 관계가 엄청 신뢰가 많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돈독해질 수 있게끔 얘기하고 자 봐요. 여기 지금 용기 디자인 부분도 나왔어요. 용기 디자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간파하지 말고 우리는 뚜껑을 딱 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펌프실에서는 여기로 애기 나올 수 있게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시중에 있는 용기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면 공기하고 산화가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어야 안 열잖아. 그냥 펌프실에서 나오죠. 그 펌프실에서 나오시는 용기가 이거 처음 만들 때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던가 하여튼 상을 받은 그 용기 디자인 부분에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면 용기 디자인할 때 이분이 뭐라고 썼나요? 강하고 좋아요. 강하고 좋아요 나오고 보시면 다 대체적으로 나 그렇게 한 다음 자 봐요. 여기 보면 요거 있잖아요. 여기 밑에 다 있거든요. 요 밑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눈가 주름 개선이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이크림, 보습, 개선, 로션, 탄력, 앰플, 피부 탄력 리프팅, 이것도 앰플, 피부 치밀도 세럼, 피부톤 개선 스킨.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내려가지고 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IR 뭐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뭐 이런 거 특허상 받은 것까지 사과당까지 같이 여기 있는 거 같이 있는 것까지 설명을 같이 붙여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상품을 선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해모임하고 앱솔루트 6종 스킨케어 그것까지 설명을 딱 드리고 그리고
근데 우리는 19만 8천 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싸요? 또 그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델을 써요? 안 써요? 모델을 안 씁니다. 샘플이 있어요? 없어요? 샘플이 없어요. 하물며 백화점 수수료 30%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우리가 걸어다니는 광고이기 때문에 모델 안 쓰고 뭐 그런 거 샘플 안 쓰고 백화점 수수료 없고 광고 안 쓰고 때문에 우리는 제품이 싸다. 그리고 이거는 애터미 화장품이 아니고 콜마 화장품이라고 설명해 주셔야 돼. 애터미는 단순히 유통만 하는 화장품이지 사람들은 보통 애터미 화장품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제조사가 콜마입니다. 콜마 화장품에 대해서 또 살짝 짚어주시면 좋아요. 프랑스 콜마, 일본 콜마, 독일 콜마, 한국 콜마 있듯이 콜마에서 만드는 명품 화장품이고 우리는 원자력 연구원 기술력으로 해서 콜마 자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애터미는 단순히 유통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이라고 다시 브랜드 시켜주고 맨 마지막에 지금 이 정도 하면은 지금 딱 50분 정도 됐잖아요. 손님 만나면 50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 보면 잠깐만요. 화장품 뉴스가 있어. 하고 저는 맨 마지막에 아무래도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료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화장품 뉴스를 꼭 보여드리고 결론을 맺거든요. 한번 여러분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녹차와 감잎 등 천연 물질에서 미용 효과가 뛰어난 물질을 뽑아내는 이 기술로 당장 1년에 1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녹차와 감잎, 감초뽕나무잎 등 천연식물 자원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장품 성분의 정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 벤처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방사선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천연화합물에 방사선을 쏘여 화합물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필요한 색소와 불순물, 냄새 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도 고순도로 아주 정제할 수, 거의 100%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나노기술로 천연화합물을 피부세포 간격의 3분의 1 이하인 평균 33나노미터 크기로 줄여 피부에 쉽게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화장의 지속시간을 100배까지 늘렸습니다. 천연화합물의 비율도 기존 천연 화장품보다 500배가 높아 우수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화합물이 아닌 천연화합물이 점점 더 이래 활성화되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기술을 특허 출원해가지고 지금 이번 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연화합물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약재가 농축된 화장품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한약재를 우려낼 때 발생하는 어두운 색깔을 방사선을 쏘여서 없애는 첨단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로 한방 성분을 열공하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게 되게 신선해요. 깜짝 놀래요. MBC 나왔네, YTN 나왔네, SBS 나왔네. 이런 공식적인 일명 화장품 성분을 가진 그게 어떻게 MBC 방송 뉴스 9시 뉴스에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공식적인 객관 자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모임도 전달할 때 꼭 해모임 뉴스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내 입에서 좋다 하는 것보다는 해모임의 객관적인 공식 자료.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제복에 약하듯이 이런 객관적인 공식 자료 논리에 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저는 모든 제품을 전달할 때 그 사람 유튜브에 끼워줘요. 그러면 물건을 샀기 때문에 자기가 먹기 위해서, 발라보기 위해서, 입어보기 위해서는 한번 그래도 보고 간다는 거죠. 보고 가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한층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33나노 나왔잖아요. 유독 간혹 쓰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애터미 화장품 좀 건조한 것 같아.
건조한 것 같아가지고 못 써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설화수 같은 경우는 자음색 윤조 같은 경우는 발림성은 좋아요. 발림성은 좋은데 무거워요. 저도 피부샵 보면 우리 애터미 화장품을 무시해서 마무리할 때는 저희 걸 발라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발라보니까 발림성은 부드럽고 좋은데 무겁더라는 거죠. 모공 속으로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봐요. 고객님 이거 오후에 되면 저녁 때쯤 당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원래 당기는 줄 알아요. 원래 오후에 되면 다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을 재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고 진피까지 어디서 땡긴다는 말은 뭐냐면 진피까지 화장 성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만 겉돌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땡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33나노 피부세포 간격이 100에서 200인데 보통 시중에 나오는 화장품은 보통 200 이상 나노 입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뉴스에 나왔듯이 33나노잖아. 100나노 이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진피까지 근육까지 쭉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화장 안 지우고 주무실 때도 있죠. 아니라고? 나만 그런가? 세수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습을 유지를 해요. 당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여러분들 스킨 부스터 많이 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 조금 실수하는 거,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스킨 부스터 비타루미너스, 비타민 C. 여러분들은 모든 비타민 C 제품을 화장품을 쓸 때는 스킨 바르지 말고 맨 먼저 비타민 C를 발라야 돼요. 스킨 바르지 말고. 스킨 바르고 비타민 C를 바르지 말고 비타민 C만큼만. 그래야 즉각적으로 효과가 금방 피부 세포까지 즉각적으로 효과가 되고 한 번만 바르는 것보다는 비타민 C는 2번 바르는 걸 권해요. 선크림도 한 번만 바르는 것보다는 2번을 바르는 거 권하고 스킨도 그렇고 그러니까 레이어링을 난 좀 했으면 좋겠는 거는 스킨하고 선크림하고 비타민 C 화장품 제품 그거는 스킨 바르기 전에 먼저 그걸 바르고 스킨 부스터 비타루미너스 진짜 좋아져요. 그건 내가 확실하게 좋은 거 알겠고 그리고 팩을 할 때 미백 쪽으로 좀 가고 싶다. 나는 색소 침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비타민 C 가루 있죠. 팩에 섞어요. 내가 2000을 섞어봤거든요. 2000은 권하지 않아. 되게 따가워. 후끈후끈하고 나 되게 따갑더라고. 눈도 따갑고 너무 세. 세기 때문에 비타민 C 500 있잖아요. 500을 하나를 한 포를 그러니까 뭐 간장 종시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쓸만한 팩을 짠 다음에 비타민 C 500 있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저어요. 저가지고 이렇게 발라요. 바르면 효능이 어떻게 되냐면 비타민 C 원래 미백은 있고 느낌이 어떠냐면 보통 팩을 발랐을 때는 꾸덕꾸덕하면서 바짝 마르잖아. 근데 비타민 C를 섞은 팩은 그렇게 안 말라요. 그냥 느낌 좋을 만큼 꾸덕거릴 정도. 요거는 바르고 주무셔도 답답하지가 않더라고. 그냥 팩만 했을 때는 좀 답답하고 땡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C 가루를 섞었을 때는 땡기지도 않고 약간 꾸덕꾸덕하면서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들어가면 환해져 있어요. 그거 있고 좀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피부가 간지럽다 아니면 안면 홍조가 있다 요즘 내가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홍삼단을 섞으세요. 홍삼단 섞어도 되게 괜찮고 또 어린애 같은 경우나 약간 무난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유산균을 섞으세요. 유산균을 섞고 스피루리나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루리라는 흙 성분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은 여드름 환자나 피지가 왕성한 남자분들,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난 권하는데 우리같이 여성분들 피부가 얇거나 건조하거나 조금 있으면 멜라닌 색소가 지금 자외선을 치우려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때 흙 성분이 있는 팩은 안 좋아요. 피부를 더 건성으로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장 권할 팩은 저는 비타민 C, 비타민 C 팩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1시간이네요. 어떻게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